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시간을 여러 차례 조정해 가면서 문재인 방탄법으로 불리는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 대통령 면전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법을 국회가 온갖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하면서 21대 국회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가능성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무회의도 여러 차례 시간을 변경하면서 5분 대기조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 있지 않습니까? 예.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예. 즉 국무회의라는 건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과 관련된 법안을 공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의회로부터 법안이 오면 15일 내에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이 15일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15일은 그냥 뭐 대충 15일 정도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법안이 왔을 때 그 법안이 실제로 공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인 통제를 받게 돼요, 국민이. 그렇죠. 예. 네. 그 법에 따라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안 침해하느냐에 대한 사실 마지막 스크린.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라고 예, 15일을 준 거죠. 법안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라. 그래서 마지막 공포를 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정말 코미디에서도 안 나올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정기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열리고요. 대개는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10시에 열립니다. 그건 한 번도 딱 10시에 열리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몇 시에 열릴지도 사실은 불확실했습니다. 예.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4시에 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려요. 4시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10시에 또 뭐 옥신각신 해갖고 네. 뭐 야당에서 뭐 반대를 하고 충돌이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4시에 했다가 웬걸 금방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2시로 다시 땡겼습니다. 2시로 당겨서 2시에 하게 됐습니다. 핑계는 이거죠. 마지막 오찬을 내각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엔 좀 힘들고 2시에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시간을 하루에 2번씩 변경한 것 자체가 입법부의 통과 과정에 맞춰서 국무회의를 열겠다 이런 상권분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까지도 자기 방탄법 꼼수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의 시간을 뭐 고무줄 느리듯이 줄였다 늘렸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에 그런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1박 2일이었군요. 날만 아니면 돼. 국회의원들이 딱 이 통과시키는 어떤 법안이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수사 안 받으면 돼. 이었고요. 마지막에 문재인이 공포한 것도 역시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수사 안 받으면 돼. 라는 그런 심보가 아니었나.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원래 국회는 오후 2시에 개의가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그렇죠. 있는데 언제나 2시에 열렸죠. 어제는 또 10시로 박병석 마음대로 10시로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양반이죠. 뭐 꼼수의 끝판왕, 꼼수 완판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온갖 기기묘묘한 꼼수들이 다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국민 앞에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병석과 문재인입니다. 예. 물론 여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총책임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박병석은 희대의 정말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 일단
합의를 핑계로 온갖 꼼수를 다 정당화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회기 쪼개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보임, 그 양양자 사보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 편을 들어서 뭔가 꼼수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 국회의장실은 국회에 협조를 했다. 그 편법을 국회에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타협안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위장 탈당이라는 이런 꼼수까지도 동원이 됐으니까 뭐 지난번에 유성 비례정당이 나와가지고 다들 경악해 했는데 정말 민영배 의원은 안건 조정에 무소속으로 하기 위해서 위장 탈당하는 예.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에 요구 하나 할게요.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 조정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선진화법으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그렇게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부터 소수 야당으로 혼자서 그러니까 70몇 석의 야당을 이끌고 싸우면서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통과되는 게 아니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평생을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국회의장은 어차피 여당이 하니까 중간에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하원의장, 상원의장 뭐 이런 그렇게 그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한에는 법사위원장이 사실 상원의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스크린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셨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는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법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선진화법을 주장을 했고요.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그 녹아들어 있는데 그 녹아들은 선진화법을 완전히 짓밟고 유명무실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안건 조정이 왜 만들었습니까? 진짜 타협하라고 소통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또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네들이 필리버스터 할 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다 했더니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니까 자기네들이 또 우리도 발언하겠어요. 다 나서서 야당 판인 거를 또 그 방해를 하고 그나마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한 걸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다수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소수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화 타협을 하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네네. 육탄전하고 그런 물리적인 충돌하지 말고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 다수 폭정을 합법화하는 법이 지금 선진화법이 돼버린 것이고 네. 필리버스터 얘기도 했지만 이거 이번에 다 강제 종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5시간 네. 그때 김재천인지 누구 올라온 제명결의안인가 올라온 것을 5시간 필리버스터를 해갖고 그걸 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 민주당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을 이어받는다고 하는데 노무현 많이 주장한 게 또 국민투표입니다. 네. 그거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강제 종료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은 정당이냐, 그 정신을 이은 정당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또 진보 좌파 세력의 그쪽 진영에 있다가 반기를 든 사람들의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시대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친북 종북 민주당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동권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도 과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상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자기 진영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하거든요. 예. 그러나 문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진영 사람, 자기 진영 정책, 자기 진영 이념만 내세워서 우선시하고 자기네 진영만으로서 국민을 갈라치겠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런 정말 꼼수 편법 국무회의라는 오점을 남기고 떠납니다. 참. 그나마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까? 서울시장 자격이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딱 한 사람, 서울시장을. 특별시장이죠. 서울특별시장, 장관급이고. 도지사들은 차관급입니다. 모르는 그렇죠. 분들은 도지사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다 차관급이고요. 사실은 도지사의 권한은 어마어마한데 조선시대에도 한성판윤 최고의 급수로는 지금 도지사는 차관이고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예우를 하고 배석권이 있는 것이죠. 배석.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늘 불편한 동거를 했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해서 사실 2시에 유명무실한 그런 그 국무회의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주도를 했죠. 보나마나 오세훈 시장이 그렇지 않았으면 자, 뭐 이거 공표합니다. 꽝꽝꽝 하고 끝난 일을 오세훈 시장이 딱 그 참가를 해서 아예 반대를 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다. 라는 어떤 의도를 보이고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제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 라고 호소를 하면서 아주 이 명문이더라고요. 일단 딱 그 이 규정한 것부터 귀에 쏙 들어왔어요.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다. 예. 지금 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전부 검수완박 찬성하는데 사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과 기자수첩 같은 데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고발인의 이의 제기를 없앤 거거든요. 예. 자,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저기입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자신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 장애를 갖지 아니한 분들보다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친인척이나 혹은 시민단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당사자가 이제 하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게 고소고요. 그러면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이거 사실 수사할 필요가 없어 하고 묵살을 해요. 그럼 다시 이의 신청을 옛날에는 그럼 검찰한테 달려가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이미 아니라고 그랬는데 딴 데 가면은 다시 받아줍니까? 딴 경찰서 가면?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럼 이 피해자,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이 검찰한테 달려가면 안 된다. 검찰의 권한 확실히 뺏어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뺏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피해자 방지법이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이라는 게 그 고발 사건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네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검찰한테 이의 신청을 해갖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엄청난 범죄 행위를 밝혀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하는 박지원이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다가 놓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이 고발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검수완박법을 지금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준영 변호사 기억하시죠? 늘 이 피해를 본 그 사법부의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을 위주로 변호를 했던 그분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민주당 편을 많이 들었던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완전히 선두에 서서 이거야말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 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이 그거 말고도 이것은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법이다. 네. 해가지고 검수완박법은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 위한 법이라는 것을 지적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 예. 감겠다라는 거를 아예 이 명시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로남불 마지막 토사구. 그게 아주 하이라이트던데요. 그렇죠. 예. 회기 쪼개기, 꼼수 탈당 같은 탈법을 통해서 시간을 쫓겨가면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하고 내로남불 토사구팽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법이라는 게 검찰을 그동안 그렇게 이 정권이 이용해 먹고 이제는 검찰을 팽시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 다 구미에 맞춰서 수사해 줬죠. 옛날에 한동훈은 그렇게 미워하지만 옛날에 한동훈이 했던 수사들 보면 전부 다 사실은 보수 상대편 진영을 잔주한 게 많아요. 한나라당 왜 차떼기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때 한동훈이 SK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면서 완전히 수사에 물꼬를 튼 거예요. SK가 돈을 줬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받아낸 혁혁한 그런 이 공이 있는 그 검사였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대를 지나서도 다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민주당이 봤을 때 눈에 가시인 사람들도 많이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야, 한동훈 같은 검사가 없다라고 아예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토사구팽. 어떻게 주인을 사냥개가 어떻게 주인을 지금 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그러니까 검찰을 그동안 이 정권에서 그렇게 이용해 먹다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 중립성을 내치고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뢰한다 해갖고 팽시키면서 어제 오세훈 시장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적폐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법을 만든 거 아니냐.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지금 엄청나다. 이 이야기를 대통령 면전에서 바로 쏘아 붙인 거죠. 쏘아 붙였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들이받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호위무사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좀 엄호를 한 모양이죠. 박범계, 전해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장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죠.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들이죠. 박범계, 전해철, 뭐 분위기 자체가 오세훈 혼자서 일대 때로 이렇게 이지매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박범계 나섰습니다.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다. 헌재에서 이미 판시를 했다. 심의의결권 침해도 아니다. 개정안은 이미 양당에서 합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전해철 역시 박범계랑 똑같습니다. 이게 중재안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번복하면 의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합의안이 아니거든요. 합의해준 대로 합의안만 만약에 통과시켰더라도 사실 반은 제가 요걸 좀 덜 하겠습니다만 합의안에는 분명히 중수청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중수청장을 뽑고 언제까지 중수청을 만들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통과된 안은 중수청 중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다 이걸 주겠다 없어요. 그럼 이 의도는 뭐냐면 딱 황운하의 증발처럼 에이 중수청 뭐 만들겠다고 뭐 서로 얘기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아예 검찰이 수사권만 뺏으면 돼. 이게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거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합의서에 서명한 그 합의 안대로도 안 했으면서 합의했으니까 통과시키는 게 당연하다.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이가 정리를 했던데 내용을 보면 거의 궤변이에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다. 여기에 또 촛불이 들어갑니다. 예, 촛불 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고 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법이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사실은 자기의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해명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작년 3월에 민주당이 그때 검수완박한다고 열린민주당이랑 난리가 났었어요. 네. 최강욱이랑 뭐랑 그때 문재인이 말렸거든요. 말리면서 하는 논리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몇 년 동안 우리 싸우다가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이 시기상조예요.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지켜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착했습니까? 경찰들 블라인드 그 커뮤니티에 보면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아직은 정착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다. 제대로 우리도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또 관할권도 애매해서 괜히 경찰만 지금 욕먹는 거 아니냐라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불만과 사실은 이 혼돈을 호소하고 있어요. 정착 안 됐거든요. 정착이 안 돼. 그 당시는 정착을 시킬 때까지 지켜보자 그러고 지금은 다시 검수완박을 이렇게 법을 막 칭송한다? 그 당시에 말을 번복한 이유를 정확하게 대세요. 지금 정착됐습니까?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대한변협에서 그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그 내용을 보면은 변호사 73%가 경찰 수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완전히 핑퐁 게임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다 불만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대검이라든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처분 신청도 하고 권한쟁의도 하고 위헌 심판도 이렇게 다 헌재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헌재 구성으로 볼 때는 9명 정도, 뭐 7명인가가 민변 출신이고 전부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법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헌재 제기된 여러 가지 이런 법률 쟁송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기대대로 처리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문이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이재명 이 방탄법으로 해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경찰권을 윤석열 정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경찰에도 상당히 베테랑 그런 수사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 시행령이라든가 또 정부를 운영하면서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지는 많다고 합니다. 즉 일단 대장동 수사라든지 그 울산 선거 개입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4개월 후에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법이 통과된 걸 보면 부칙에 그게 원래 민주당 안에는 있었는데 부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이거 안 넘겨도 돼. 계속 기속성. 계속할 수 있어라고 지금 법무부의 형사 법제과가 검찰에 아마 그 이 법 해석을 법률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걱정했던 거 가장 큰 부분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여부는 좀 법의 해석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안 넘기더라도 새로운 뭐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면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드러난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맘만 먹으면 4개월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수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요. 조국 수사도 그 복잡한 조국 수사,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도 3, 4개월 만에 다 해치웠어요. 그런데 뭐 지금 새로 하는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이재명이가 자기 방탄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검찰이 뭐 저희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도끼가 올라 있는데 이거 맘먹고 딱 수사팀 교체해가지고 한동훈이 바로 법무장관 되자마자 이거 시작하면 1, 2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